섹터 전략 봐야죠. 유창희 대표가 준비해온 전략은 무엇인지 또 네. 볼까요? 빠르게. 뭐 일단은 외국인이 왜 살까? 이게 저도 궁금한데. 제 건데. 그렇군요. 네. 자, 뭐 나온 김에 제가 하죠. 뭐 서로 바꿔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건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결론은 못 냈어요. 저는 결론은 좀 못 내서 뭐 대표님한테 좀 미안하면 그냥 나왔으니까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시다. 네. 네. 장윤선 앵커래요. 네. 네, 뭐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뭐 방사이나 뭐 이런 이슈가 빵빵 터지고는 있지만 그냥 저는 가던 길 가면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미리 좀 드리겠고요. 오늘 또 찜찜한 뉴스 하나 나온 게 이 푸틴 대통령이 대규모 병력 증원에 또 서명을 했다. 예, 그러니까 전쟁 안 끝난다는 얘기죠. 하반기도 어디 대통령이요?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에서. 네. 러시아 전쟁을 거기밖에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뭐 이쪽 아까- 정경일 사장 앉아 있는 쪽에 제가 인이어를 아, 끼고 있어서 이게 안 그러시네요. 들려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던 거 해도 된다라는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좀 계속 에너지는 간다.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좀 뭐랄까요. 평소에 이제 뭐 이런 지표들을 보고 저의 이제 루틴대로 시장을 좀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죠.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고 네. 이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괴리되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자주 느끼는 거지만 이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는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그렇구나. 뭐 이제 옛날 저도 옛날 사람이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중국과 홍콩 시장 영향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뭐 금리와 매크로 이슈들은 당연히 지금 지표들하고는 과거는 좀 다르게 가잖아요. 이게 뭐 환율도 가고 주식도 가고 또 뭐 채권도 가고 뭐 이런 게 동시에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전쟁과 또 뭐 물가 경기에 대한 우려에 뭐 전혀 개의치 않는 외국인 매수 이게 좀 근데 뭐 지수는 저는 한 1,300원, 1,340원, 50원 가면서 2,400, 예, 2,400을 한번 흔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강하게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꾸 시장을 네.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내가 시장에 그래서 들어가야죠. 이제 받아들이려고 이제 그래,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돼요.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손톱의 가시, 눈의 가시 같은 게 이제 중국과 홍콩이었어요. 중국과 홍콩이 우리 시장하고는 굉장히 커플링이 강하고 또 이제 중국 위안화는 또 원화와도 굉장히 이렇게 함께 가는 이제 그런 좀 방향성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동안 앵커께서 이제 프록시에 대해서 이제 그 단어에 대신- 너무 집중하지 네, 말아요. 그 대신 한국을 이제 선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 작용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홍콩 증시가 장 막판에 화다닥 튀어 올라갔어요. 어제 또. 오전에 휴장했잖아요. 태풍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오후장 막판에 여니까 이제 급하게 거기에- 막 매매가 돌아가고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상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팔았단 말이에요. 홍콩이 태풍 때문에 휴장해갖고 거기를 거쳐서 못 오는 외국인들이 멈췄다가 이제 뭐 금통위 결정 나고 또 오후에 이제 홍콩 열리고 이러니까 뭐 활발하게 돌리면 다시 순매수.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는 아닙니다만 아시아권에서 제일 안 좋았던 장이 홍콩 지수였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홍콩 뭐 민주화 아시고 중국은 이제 락다운 이런 것 때문에 프락스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나 중국을 못 사니까 그 옆에 이제 살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주식이라서 네. 그래서 순매수를 좀 하는 하고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와서 보이는 거죠. 그 동안에는 왜 살까, 왜 이렇게 강세가 나올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제 빈쌀만. 네, 보이는 거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분자에는 중국의 경기를 놓고 분모에는 달러의 가치를 놓고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홍콩이 저렇게 좀 강세가 나온다면 그동안은 디커플링이 나와서 이제 네. 홍콩의 강세가 우리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한국도 강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시각 안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던 대로 그냥 시장이 있는 대로 좀 느끼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지금 부족한 가스를 대체하는 거는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신재생도 있고 원전도 있고 뭐 결국에는 뭐 그린 수소, 뭐 핵융합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연탄 떼야 되잖아요. 모르죠. 이러다가 또 예전처럼 그 우리 왜 동해안에 이 치매층까지는 아닌데 그 불타는 얼음 있어. 하이드레이트인가? 독도 쪽에 그죠. 많다고 맞아. 그런 것도 캔다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연탄을 떼서라도 올 겨울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연탄은 고기 구울 때나 떼는 거고. 그렇긴 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렇다고 뭐 지금 가스 보일러 쓰고 있는 데가 갑자기 뜯어내고 연탄 보일러, 뭐 기름 보일러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가스레인지 인덕션 뜯어가지고 골로 다시 때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좀 틈새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들여오려고 하는 쪽에서 나오고 있는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스 수요를 정유 수요로 바꾸면서 필요한 발전기들 설비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일렉트릭자 들어가는 종목들 좀 강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필요한 발전기들에 이제 이런 것들 맡고 있고 이제 기름 태우고 있으니까 탄소 나오고 그러니까 탄소 나오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TKG, 휴캠스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탄소가 또 나오니까 그걸 또 포집해야 되니까는 뭐 유니드와 캠트로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지금 이제 빵빵 터지는 그런 이슈들 외에 그냥 하반기 그냥 쭉 흘러가는 이슈로 그냥 너무 이렇게 뭐 지금 저처럼 괜히 쓸데없이 외국인이 왜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던 길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오늘도 괜찮고 네. 저는 이게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은봉시 사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서 캠트로스 네. 한 10,000원, 1,500원 정도 하는 종목이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형적으로 뭐 우리 포장마차 이렇게 불 쓰고 이렇게 할 때 발전기 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규모별로 크기별로 이제 만드는 회사여서 아마 이제 올 겨울을 날 때는 이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시장 흐름에 순응하자. 뭐 주말에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져 가지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미리 고민하기보다는 흐름대로 일단 따라가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네, 그렇죠. 추격 매수. 네. 네. 따라 나름대로의 붙어보자. 추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오늘 세트 전략 네, 시장 전략. 뭐 저는 원전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원전. 뭐 앞에서 말씀하신 그 추격 매수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도 뭐 대놓고 정책적으로 밀고 있으니. 네. 그래서 그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말은 많았지만 결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한 2년 가까이. 또 어찌됐든 더 지금 올라가면 13년 동안 없었다고. 네, 그렇죠. 지금 13년 만에 최대 수주가 나온 것이고, 뭐 이거 이제 특히 이집트가 중요한 게 아프리카 쪽이 이제 원전이 많지 않은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원전이 좀 늘어난다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또 체코라든지 폴란드, 특히 동유럽 쪽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추가 수주 기대감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만 많았고 내용이 없었는데 그 말이 많았던 부분들이 내용이 나왔던 얘기는 앞으로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얘기가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좀 시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 보면 썩 재미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변죽만 올렸지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수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전은 이번 주 내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까지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충분히 최근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지난주 좀 쉬어지고 이번 주 후반부터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한 25,000원, 6,000원대까지의 반등 가능성을 다음 달 초까지 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원전 이슈는 뭐 아침에 또 많이 다루겠지만 유창희 대표가 한 번 더 짚어주셨고 중심이니까. 네. 그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포인트는 겹치는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